빅데이터 플랫폼이 실제 뭡니까? 한 줄로 딱 말씀하신다.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가져오는 거와 아까 말씀드린 분석 플로우를 그냥 연결만 시켜주면은 데이터부터 분석까지가 자동으로 되는 거죠. 아, 네. 그럼 그런 거 할 때는 그럼 IT 도움 없이도 그냥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스크립팅이 아닌 네. UI로. 네. 그러니까 UI로 모형을 만들 수 있는 기능들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R이나 파이썬을 모르는 사람도 그냥 예를 들어서 저도? 그럼요. 은행인데요. 네. 금융기관에 들어가서 이거는 다 국내 사례죠. 국내입니다. 네, 해외 사례를 안 좋아합니다. 제가 직접 들어갔어요. 이걸로 어떤 문제를 풀려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데이터가 엄청 늘어났는데 네. 지금 현재 수작업으로는 결국은 난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는 계속 결국은 어느 정도 자동화가 되고 그걸 정확하게 했을 때 그 줄일 수 있는 비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고성의 테크리뷰 진행 맡은 지식 PD 고성입니다. 자, 오늘은요. 요즘 이제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이제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데이터를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양한 현업 부서들도 데이터를 쉽게 추출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그걸 실제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 펜타워 관련돼 가지고 히다치 벤타라의 김경윤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가 빅데이터를 우리가 다룰 때, 네. 일단 데이터를 이제 추출해가지고, 얘를 이제 추출해서 얻는 거하고, 네. 그 다음에 분석하는 거하고요. 네. 시각화하는 거, 있겠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 오늘은 좀 어떤 부분에 좀 이렇게 좀 더 포커싱 하실 것인지. 분석 부분. 분석 부분? 네. 근데 사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추출부터 분석과 시각화가 네. 사실 한 번에 다 엮여져야 된다가 사실 포인트인데, 제일 어려운 게 또 분석을 어떻게 엮지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네. 왜냐면은 추출 부분이란 거는 예전부터 뭐 ETL 솔루션 같은 것들이 좀 있어 왔고, 그렇죠. 시각화도 뭐 많이 접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네네. BI 솔루션도 있으니까. 근데 분석은 약간 따로 있는 느낌이거든요. 분석은 좀 분석하는 사람들만의 블랙박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게 도대체 결과가 뭘까. 그 산출물에 대한 약간 개념이 그리고 거기서 나온 모델들을 어떻게 운영하지? 맞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은 요거는 아는데 요거는 뭔가 예전에 있었지만 잘 모르는 거, 그리고 이게 어떻게 이 프로세스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따로 팀을 따로 만들어서 여기서만 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가져올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 난관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솔루션을 통해서 쉽게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해답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설명적으로. 사실 이게 뭐 분석, 오픈소스 다 되게 파워풀한 거고 굉장히 좋은데, 그렇죠. 문제는 그게 어렵다는 거거든요. 어렵죠. 네? 어렵죠. 특정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 이제 데이터를 기업에서 이게 활용하려면 현업이라든지 이런 데들도 쉽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 이제 그렇다면 오늘 말씀하신 펜타워 빅데이터 플랫폼이 그 기업한테 주는 가치는 이런 통합, 분석, 그다음에 뭐 데이터와 시각화까지 모든 일련의 것들을 굉장히 파워풀하게 또 쉽게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요즘 뭐 머신러닝이라든지 뭐 데이터 사이언스 같은 그런 기술들이 나오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내려가면은 요즘 많이 관심 있는 부분이 예측이에요. 예측. 뭐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예측을 하고 싶다. 예측을 정확하게 한다면은 굉장히 뭐 비용도 줄고 매출도 올리고 다양한데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예측 모형,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뭐 예를 들어 뭐 금융회사에서는 누가 프로든지 뭐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제조에서는 뭐가 페일인지 이런 거 볼 수도 있고, 그런 예측을 할 수 있는 모형. 그 모형을 만들려면은 요즘 많이 쓰는 그런 모형들을 만들기 위한 알고리즘이라든지 방법들이 대부분 오픈소스의 분석 툴에 쓴 알고리즘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쓰기 위한 또 전문가들이 좀 필요하고, 그러면은 그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많은 수작업, 스크립팅도 들어가야 되고, 언어도 알아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R이라든지 그렇죠. 뭐 파이썬 같은 것들로 그 모형을 만들다 하면 다 이제 스크립팅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고객사 가보면은 실제로 그렇게 하신 분들도 좀 있어요. 네. 있지만 거의 대부분 못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솔직히. 많이 못하고 네. 좀 규모가 큰 어떤 조직은 가끔 이제 그런 인원들이 있어서 하는데 그걸 하더라도 막 스크립트를 짜서 만들었어요. 네. 근데 그거는 만든 사람 외에는 사실 손을 대기 좀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를 그 사람들이 또 데이터를 다 가져올 사람도 아니고 그럼 IT에 전화해서 데이터 주세요. 그 데이터 작업은 또 따로 좀 해야 되고 네. 물론 받아서 하는 작업도 있지만은 그리고 또 이거를 또 시스템 적재 그 사람도 시스템 아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도 실제로 그 운영할 사람도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네.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운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만들어 놓고 이거를 딱 받으면은 앞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지? 그럼 그때마다 그 사람이 매번 돌려서 줘야 되나? 결과를? 그러기도 좀 애매한 거죠. 왜냐면 그 사람들은 운영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모형도 계속 만들고 새로운 회사의 최적의 모형들을 만들어가는 잡인데 네네. 이거 옛날에 만드는 모형을 뭐 이거 사람이 없으니까 시스템이 없으니까 계속 수작업을 한다. 힘든 거죠. 그래서 그걸 그럼 보통 사람이 그걸 하기 어려우니까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스크립팅이 아닌 네. UI로 네. 그러니까 UI로 모형을 만들 수 있는 기능들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R이나 파이썬을 모르는 사람도 그냥 네. 예를 들어서 저도? 그럼요. 다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솔직히 말하면은 네. 그거를 전문가 전에 필요 없진 않아요. 네. 왜냐면 여러 가지 옵션 중에 뭘 선택했지부터가 그렇죠, 전문 그렇죠.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없진 않지만은 이미 안다면은 굉장히 빠르게 스크립팅 없이 그냥 긁어와서 붙이기만 해도 그런 모형들을 생성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다면은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게 비주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스크립트가 아니고 네네. 운영하기도 훨씬 더 편해지는 거죠. 수정하기도 편하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쉽다, 좀 빠르다 할 수 있다 이런 장면이 있어요. 현업에서 도메인 날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네. 실제 운영을 할 네네. 현업이 네네. 데이터 분석을 하면 제일 좋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인데 네네네. 그럼 지금까지 그 필드에서 지금 이런 데이터 분석 플랫폼들이 네네. 이런 걸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게 많지 않았나요? 실제로 UI 기반으로 제공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솔루션이 있어요. 네네. 있는데 이제 요거랑 좀 차이점이 뭐냐면은 네. 일단 그러니까 예전에 다른 솔루션들은 자기만의 엔진을 씁니다. 엔진이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 R, 파이썬을 쓰는 게 아니라 네. 자기만의 엔진을 주로 쓰는데 네. 이 펜타곤은 R, 파이썬, 뭐 웨카, 스팍이라는 오픈소스 4개 거를 다 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은 기존에 R과 파이썬을 쓰는 사람이 그대로 쓰면 돼 이걸. 네. 때로 따로 안 배우고. 그 라이브러리도 금방 다 쓸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또 그러면 뭐가 좋으냐면은 R이나 파이썬 같은 오픈소스의 강점이 뭐냐면은 어마어마한 라이브러리들이거든요. 네, 그렇죠. 새로 라이브 올라오면은 맞아요. 바로 적용할 수 있고. 네. 예를 들어 다른 데는 약간 이제 클로즈드 약간 시스템은 그때마다 다 개발을 해서 상용화를 해야지 되는 속도 자체가 좀 느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파워풀해지는 거죠. 그 자체가 이거를 그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그대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을 네네. 같이 결합해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파워풀한 것도 유지하고 또 UI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쉽게 쓸 수 있고 네. 예. 앞단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추출을 해서 하는 것들을 자동화시킬 수 있는 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게 ETL 기능들이 펜타곤은 ETL 기능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워크플레이스에 연결만 시켜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소스든 이게 하도 예를 들어서 뭐 빅데이터 소스 하도 같은 빅데이터 소스든지 일반 SQL 정형 데이터. 예, 뭐 오라클이든지 네네. 뭐 아마존이든지 네네. 상관없이 펜타곤에서 그 비주얼적으로 UI적으로 기능을 접속해서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해 주니까 데이터 가져오는 거와 아까 말씀드린 분석 플로우를 그냥 연결만 시켜주면은 데이터부터 분석까지가 자동으로 되는 거죠. 아, 네. 네. 그럼 그런 거 할 때는 그럼 IT 도움 없이도 그냥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IT 도움 없이 가능합니다. 네. 자, 보면 이제 뭐 여기 장표에 보니까 네. 이 스케일업 해가지고 멀티플 스레드라고 그랬는데 네네네. 요거는 어떤 기능입니까? 그게 펜타곤가 이제 아까 제가 시연대 좀 보여드리긴 하겠는데 네네. 여러 가지 이제 스텝들을 가져와서 네? 연결시켜서 이렇게 데이터 처리하면 넘어가서 그 다음 데이터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런 스텝들을 병렬로 놓으면요. 얘들 병렬로 돌아요. 패러렐 돌기 때문에 속도가 좀 훨씬 속도적에서 좀 네네.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처리할 때 펜타오가 내부적으로 이제 그런 데이터 처리하는 엔진도 있는데 그걸 이제 또 서버별로 클러스터링해서 돌릴 수도 있고 또는 또 심지어는 또 펜타오는 내부 엔진 말고 스파크 엔진을 쓸 수 있어요. 골라서. 아, 이거 대처할 때 스파크가 좀 더 좋은, 더 빠른 환경 같다. 그 스파크 내가 선택하면 스파크가 또 때를 처리해요. 그래서 인메모리를 활용하고. 네네, 활용하고. 그런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위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저랑 이제 8월달 만나시고 지금 이제 11월인데 3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이제 또 많은 이제 다양한 인더스트리에서 실제 이제 펜타오를 이제 적용하고 또 많이 또 이제 표시도 많이 하시고 지금 막 또 테스트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었는데 그걸 뭐 지금 회사를 밝힐 필요 없고 일단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업종에서 그런 업종에 이런 문제들을 풀려고 이걸 이제 어떻게 하고 있다 그런 거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거에 대한 좀 감이 좀 확실히 올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은행인데요. 금융기관에 들어가서 이거는 다 국내 사례죠. 국내입니다. 해외 사례를 안 좋아합니다. 제가 직접 들어갔어요. 해외에서 하지 마. 오케이. 근데 거기서는 금융기관이요 데이터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빅데이터를 다루는 업소가 있었는데 그쪽에서는 기존에는 파이썬 코드를 어떻게 외주를 써서 파이썬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코딩을 해서. 근데 이걸 좀 자동화하고 싶다. 두 번째. 근데 그 외주는 파이썬인데 또 내부적으로는 R을 분석으로 R을 쓴다. 또 R도 뭔가 좀 활용하고 싶다. 저희하고 의지가 너무 잘 맞은 거죠. 왜냐면 파이썬을 다 저의 워크플로우에 녹여버리고 오케이. R도 녹여버릴 수 있으니까 그대로 가져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UI를 하는 분석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그게 다가 아니고 R과 파이썬의 코드를 그대로 넣어서 돌릴 수가 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기존의 고객의 분석 인력이 내가 갖고 있는 코드를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코드 R의 UI가 아닌 펜타오의 워크플로우 안에 그냥 넣어서 이 워크플로우가 뭔지를 알만 안다면은 그냥 같이 엮여서 흘러가는 거죠. 굉장히 그 고객이 신기했겠다 처음에. 이거 보고서. 그동안 이게 R은 R, 파이썬. 분야별 전문 기업이든 전문가 맡겨가지고 막 이렇게 막 했는데, 그죠? 그런 것들이 아주 그냥 위즈익을 해가지고 그냥 한 방에 딱 끝나버리니까. 요게 이제 PC에서 도는 게 아니고 이제 시스템으로 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거기는 지금 말씀하신 그쪽 기관은 그래서 이걸로 어떤 문제를 풀려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데이터가 엄청 늘어나는데 지금 현재 수작업으로는 결국은 난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는 계속 결국은 어느 자동화가 되고 이런 데 돼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엄청나게 데이터가 들어올 전에 먼저 그런 거를 준비를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빅데이터 실 같은 맞습니다. 그런 데서 이제 어차피 그 금융권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복잡한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기존 방법과 안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새로운 모형이라든지 운영 방법론을 지금 뭔가 모색하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프로세스가 너무 자꾸 많아지면은 수작업에 한계가 있는 거죠. 자동화 시켜줘야 되는데 자동화가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솔루션을 찾다가 우연히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저희가 POC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분야 업종 쪽에 뭐 또 지금 현재 또 진행하는 중에 하나, 이건 진행하는 중에 하나인데 예를 뭐라고 그래야 되나 식당 같은 거예요. 식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손님이 올까? 얼마나 많은 손님이 올까? 네, 얼마나 많은 손님이 올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런 데는 재료를 준비를 미리 하고 있어야 되는데 오케이. 정확한 예측이 안 된다면은 굉장히 재고가 남는 거죠. 재고 버려야 돼요. 불용재고. 그런 거. 오케이. 그런 거를 사실 식수 예측이라는 데가 있어요. 식수를 부르는데 그 분야에서는 그래서 꽤 많은 그 큰 메이저 회사들이 그러니까 저거네요. 결국 이제 말씀하시는 문제는 공급과 수요 간에 매칭이 안 됐을 때 문제가 발생되는 그게 보면 수요 예측입니다. 수요 예측입니다.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했을 때 줄일 수 있는 비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걸 이 문제도 있고 했는데 이거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누가 모형 하나 만들었다고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매장이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메뉴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솔루션에 어떤 기능이 없으면은 사실 수작업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모형을 이용해서 한다면
그 모형 자체가 발전이 없겠죠. 그렇습니까? 그 어떤 그죠? 현업에 그런 운영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걸 튜닝을 하고 뭔가 인풋 넣어야지 걔가 발전 진화하는 거지. 그죠? 학습이 없을 거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그 모형이라는 게 보통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그 픽스되게 옛날 만들어 놓고 그냥 써요. 그러면 오래되면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퍼포먼스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데이터가 새로 들어오면 그렇죠. 좀 바뀌고 환경이 달라지니까 요소들이. 그 뭐 3개월, 6개월마다 한 번씩 또 누가 들어와서 다 만들어줘야 되고 그런데 튜닝을 시켜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하나의 워크플로우 데이터 추출부터 한다면은 원래 모형이란 게 데이터를 가져와서 트레이닝을 시키는데 데이터가 새로 데이터를 가져오면 새로운 데로 트레이닝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데이터만 계속 부으면은 새로운 모형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자동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예, 모형의 자동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거죠. 네. 그 픽스가 아니고 계속해서 쉽게 하면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거기 어딘지 굉장히 그 결과가 궁금하네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과연 그랬을 때 그 재고 뭐 그것이 무엇이 되건 간에 그 재고가 남는 것이 훨씬 줄거나 그렇다면 굉장히 비즈니스에 큰 도움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는 조금만 줄더라도 그게 여파가 크죠. 왜냐면은 뭐 하나의 매장에 너무 값 줄는다고 전체 매장 합치면 굉장히 큰 거니까. 지금 하고 그렇게 좀 하고. 네, 집지냐? 거기 잘 되면 제가 보기 이사님 그 매장 공짜로 가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줄 것 같은데 거기서? 뭐 그거 좋죠. 그런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자, 또 뭐 아까 뭐 이렇게 게임 회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게임 회사에서는 사실 이제 분석도 있지만은 게임 회사는 어마어마한 데이터 로그를 처리를 해야 돼요. 로그 데이터. 사용자 로그 엄청 많죠. 그래서 그쪽에 아까 제가 사용자에 대한 패턴을 잘 해야지만 신작이나 게임을 버전시킬 때도 굉장히 또 유리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업장의 데이터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하루에도 막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우선적으로 그 고객이 찾았던 거고 거기는 저희가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이 핀타워에서 앞단에 데이터를 잘 추출하고 통합하는 기능들을 주로 써서 하는 부분. 그리고 그쪽에서도 뒤에 분석도 관심이 있었긴 했지만은 지금 당장은 일단 이 부분을 먼저 하고 결국은 분석이란 거는 앞단의 데이터가 잘 정제됐을 때 어느 정도 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지금 게임 쪽은 그렇게 이제 주로 그러니까 메인은 데이터를 게임 쪽에서 그 데이터의 소스가 주로 이제 NoSQL 쪽인가요? 아니면 SQL 정형 데이터인가요? 비정형 데이터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소스 그게 정형 비정형 도 있고요. 정형 비정형도 당연히 있고요. 그게 뭐 요즘은 구글 빅쿼리에서 오는 데이터라든지 뭐 다양한 소스. 요새 막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 DB가 아닌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빅데이터에서 생기는 DB들이 너무 종류가 많다 보니 거기는 데이터들 와도 다 한꺼번에 하나의 소리에서 처리할 수 있을까? 잘 정제해서 적재할 수 있을까? 이런 이슈들이 있었어요. 궁금한 게 그렇게 해서 잘 예전보다 훨씬 더 파워풀하게 그거를 이제 추출해 가지고요. 한 다음에 그 게임에서는 그 데이터를 갖고서 최종적인 목적은 뭘 하려는 겁니까? 그게 궁금해요. 어떤 목적으로? 원래 기본적으로 게임에서는 기본적으로 로그 데이터는 무조건 다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그건 알겠는데 저희가 아직 그 분석 쪽을 이번에 제가 한 거는 들어가진 않았어요. 실제로 거기가 어떤 분석을 정확히 한다는 거는 잘 모르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게임 회사는 그 난이도도 조정을 해야 되고요. 데이터를 보고. 왜냐면은 고객이 계속해서 게임을 해야 되는데 했는데 막 죽어. 너무 어렵고 이러면 나갈 수 있으니까 아이템도 좀 사줘야 되고 그런 거에 마케팅 결국은 그런 분석이 이 사람은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런 분석부터 적절한 난이도로 가야지 되고 이런 분석이 필요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 지금 데이터 분석의 그 모형은 그 게임이 아니라 일반 그 서비스 웹 서비스 하는 회사, 모바일 서비스 하는 회사. 왔는데 이 페이지가 뭔가 좀 어려워. 금방 쇼핑몰. 빨리 나가. 이런 걸 잘 분석해가지고. 맞습니다. 그런 뭐 A/B 테스트처럼요. 뭐 그런 것들 고객의 반응이랄까? 지금 그런 것들도 같이 유사한 패턴인 것 같은데, 모형이. 그러니까 보통 그런 웹 서비스 하는 회사들이 하는 게 그냥 A/B 테스트까지 정도만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A/B 테스트는
사실 그때그때 마케팅 효과 정도는 볼 수 있지만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기 좀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제가 여기 이때 말고 그 전에 이제 다른 데 있을 때 분석했던 거는 뭐냐면은 그 전에 있어도 좀 잘하시지. 그때 이런 솔루션이 없었어요. 오케이. 약간 수작업을 했는데 뭐 이런 게 관심인 거예요. 옷을 파는 회사였어요. 옷을. 온라인도 팔고 오프라인도 파는데 갈수록 온라인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대요. 그러면은 보통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마케팅을 할 때 쿠폰을 줘요. 할인. 그러니까 적정한 사람한테 할인을 해줘야지 매출로 연결이 되는데 막 뿌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 사지? 이 사람은 뭐 남자가 사지 여자가 사지 연령대는 어쩌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그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쿠폰 이 사람은 어떤 상품을 사는 거지? 이 사람은 이 상품을 사니까 저 상품도 사네? 그럼 이 상품에 쿠폰을 주면 이 상품도 추가로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다양한 어떤 크로스셀링이라든지 추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마케팅적으로 그걸 우리가 마케팅 어널리틱스라는 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뭐 수요 예측도 사실 그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사실 그게 마케팅 어널리틱스 그 분야도 굉장히 예전부터 있어 왔는데 가장 그 허들이 뭐였냐면 마케팅 부서들이 쉽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리고 마케팅하기 마케팅은 캠페인만 하도 힘든데 맞아요. 누가 분석을 합니까? 사실 그리고 그래서 그걸 또 누가 만들어준들 운영해가지고 정신이 그것도 안 없어. 되는 거죠. 그렇죠. 뭔가를 더 하게 되는데 너무 바쁘고 마케팅 지금 하고 있는 캠페인 돌리기도 힘든데 그래서 근데도 이제 니즈는 계속 있어 와요. 이제 마케팅이 이제 매스 마케팅이 아니고 타겟 마케팅 시대로 오다 보니 타겟 하려면 누구한테 타겟을 하지? 분석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 금융, 게임, 또 뭐 어떤 유통, 서비스 이런 데서 쓰이고 있는데 같이 궁금해지는 게 뭐 공공이나 뭐 제조 쪽은 뭐 없나요? 제조도 있죠. 제조도 있어요. 사실 이 빅데이터 분석이 제조가 사실 약간 시조 중에 하나예요. 국내 사례도 있긴 하지만 효성 사례가 있긴 하지만은 해외 사례는 제조가 되게 많아요. 앞으로도 많아지겠네요. 맞죠. 캐터필라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름을 들어보셨지만 중장비 회사, 세계에서 가장 큰 중장비 회사 중에 하나인데 그 회사의 자회사 중에 캐터필라 머린 어셋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배를 관리하는 회사예요. 선주들이 엄청 큰 배, 이게 무슨 컨테이너 싣고 다니는 뭐 그런 정도의 큰 배들을 막 수백 척, 수천 척을 관리하는데 그 배가 한 번 고장 나면은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본대요. 하루에 막 엄청. 그럼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센서를 달아가지고 거기다가 센서를 한 배당 막 몇백 개, 수천 개씩 달아가지고 그 센서를 보내오는 거죠. 그럼 데이터가 받아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예측모델을 만든 다음에 왔을 때 미리 고장 날 것 같아. 그럼 거기 가서 미리 고치고 그래서 다운하지 않게 고장 나기 전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세이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거기다가 그 고장만 예방하는 게 아니고 그 어떤 최적 경로를 또 분석을 해서 그 가스를 사용량을 줄여요. 세이브하는 거 그런 것도 있고 사실 그 제조가 그 IoT랑 이 빅데이터 분석에 사실 굉장히 많은 적용 사례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실제 한번 데모 한번 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자, 어떤 데모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 제가 몇 가지 데모를 준비했는데 일단 아까 이제 첫 번째는 첫 번째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 펜타워가 하나의 워크플로우다. 이게 뭐 이거 아니고 엔드 투 엔드다.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도 워크플로우 자동화시키고 모형을 만드는 것도 쉽게 만들고 적지 않은 것까지 이거 하나의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거를 제가 만들어 놓은 걸 데모를 몇 개 가져왔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고객이 그 인터넷에서 크레딧 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누가 프로드인지를 가짜 결제 이런 걸 잡아내는 거예요. 그 모형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고객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제 얘가 과거에 얘가 어떤 행동 패턴 그리고 얘가 진짜 프로드인지 아닌지가 이미 달려있는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그게 가능하거든요. 이런 애들은 프로드, 이런 애들은 정상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다양한 아까 보여드린 거랑 같이 이런 다양한 소스 데이터를 해서 다 가져와서 데이터를 만들고 있어요. 만들어서 여기까지 가면은 이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정리해서 이제 데이터 정리했으니까
이제 예측 모형을 만들자가 되는 스텝이고요. 자, 요 예측 모형이 뭐냐면 제가 아까 네 가지 예측 모형을 아까 하나만 쓰지 않고 여러 개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가지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서 가져오냐면요.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데 가면은 여기에 PMI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그인 머신 인텔리전스라고, 그러니까 뭐 디시전 트리, 뭐 포캐스트 그레이디언트 부스팅, 뭐 리니어 리그레이션,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20개 있네요. 예, 20개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끌어와서 여기 붙여서 하면은 얘 설정이 있어요. 이걸 가져와서 제가 웨카라고 돼 있잖아요. 설정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오고요 하는데, 여기 보면은 엔진을 선택할 수 있어요. 뭐 웨카, 파이썬, R, 스파크. 내가 원하는 엔진을 선택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라이브러리를 쓰게 되면은 실제 코딩할 때는 함수 안에 되게 많은 걸 입력을 하거든요. 그게 여기서 그냥 이렇게 UI 기반 입력할 수 있고, 내가 잘 모르면은 디폴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대로 둬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게 저장이 돼, 모형이. 모형이 트레이닝된 모형이 저장이 되고, 갖다 쓸 수도 있고 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웨카로 만들었고, 이건 R로 했고, 이건 파이썬으로 했고, 스파크로 한 4개 서로 다른 알고리즘으로 이 예측 모형을 만들자. 트레이닝을 시키자. 그래서 한번, 이거는 로그 레벨인데요. 좀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어요. 로그, 그래서 이걸 런 시키면은 이 각 데이터들이 이렇게 불러와서 이걸 클렌징하고 결제해서 여기서 모형으로 트레이닝을 막 시키는 거죠. 이게 조금 4개 모형에서 동시에 모형이 4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다. 러닝하고 있다. 오류는 아직 안 났다. 오류가 나면 이제 빨간색으로 해서 로그가 떠요. 저 끝난 거는 초록색 딱 끝났어요. 네, 요거는 끝났어요. 끝나면 마지막 요 끝에 가면요, 이게 결과를 볼 수 있는 마지막 요 탭이 여기가 결과인데, 이 모형의 퍼포먼스들이 나와요. 근데 저희가 보통 볼 때는 ROC라는 걸 보는데, 이 ROC를 보시면은 이게 0.83이구나. 그냥 대충 100%가 제일 좋고, 한 83%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건 어떻게 나올지 기다려 보는 거죠. 아까 4개가 다 나왔죠, 지금. 4개가 나와서 퍼포먼스가 쫙 보이는 거죠. 이게 제일 좋네요. 부스팅이 제일 좋네요. 일단 부스팅이 제일 좋은 걸로 결론을 냈고,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ROC가 뭡니까? 근데 쉽게 말해서 ROC가 뭐예요? 퍼포먼스 커브 뭐냐면은 정확도 같은 거. 정확도. 그러니까 나쁜 놈을 나쁜 놈으로 잡는 거.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 판단하는 거. 두 가지를 복합해서 볼 수 있는. 근데 ROC 커브라고, 커브가 그린데, 커브가 밑에 면적이 클수록 좋아요. 근데 이제 면적이 100이라 그러면은 여기서는 ROC가 한 0.9면 되게 높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모형을 4개가 만들어졌어요. 이건 모형을 만든 것 뿐이지, 아직 우리가 예측을 한 건 아니거든요. 예측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또 예측 모형을 또 플로우 차트를 만듭니다. 우리가 조금 줄일게. 그래서 비슷한데 아까 여기서 만드는 게 있었던, 이제는 만든 모형을 태워서 실제 예측 결과를,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거죠. 예측 결과를 자동으로 쌓을 수 있다는 거죠. 보시면은 이건 좀 빨리 들어가요. 트레이닝을 시킨 게 아니고 태우기 때문에. 이건 일단 부스팅이라는 거를 제가 넣어서 아까 만든 4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좀 태운 겁니다. 사실 4개를 다 태워도 돼요. 태워서 각각 다 결과를 내서 그것도 조금 해도 되는데, 일단 요거는 지금 부스팅이라는 알고리즘을 써서 이런 게 사실은 예전에 그냥 이런 게 없을 때는 일단 불가능한 거, 현업이. 그죠? 못합니다. 하더라도 굉장히 전문가라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만들어도요, 현업한테 어떻게 주지, 이걸 설명해. 이렇게 주면은 현업이 쓸 수 있잖아요. 내가 만든 모형만 나가 쓰는 게 아니라, 결과 받아서 저장해서 파일로 던져야 되나, 약간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거 없이 바로 해서 마지막 결과를 보시면요, 이게 사실 고객별로 프로든지 아닌지 예측하는 건데, 고객이 있고요. 이게 미국 데이터라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마지막 가면은 프로든지 아닌지 예측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확률이 나와요. 확률이 프로들 확률은 0.009야. 낮아.
요 기준은 내가 바꿀 수가 있어요. 네. 여기 0.5로 만들어. 0.5보다 크면은 뭐 프로드야 뭐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건 내가 언제든 조정할 수 있고 조정돼. 그러면은 이게 두 가지 나뉘죠. 하나는 모형 만들었고 네. 하는 예측했고 이거 한꺼번에 연결시키면 돼요. 요렇게 가면은 만드는 거랑 예측한 걸 연결시켜서 이거를 스케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잡을.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면은 그냥 뭐 하루에 한 번씩 돌려, 한 달에 한 번씩 돌려만 하면은 데이터가 쌓이는 거 상관없이 쌓일 때마다 새로운 모형이 만들어지고 그 중에 하나가 갈 거고 더 좋은 거는 또 그 다음 게 요게 뭐냐면은 그래서 좋은 모형 한 선택해서 돌렸어요. 근데 더 좋은 모형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퍼포먼스가 같은. 그래서 이게 후보 모형을 붙여서 기존의 최종 모형이 있다면은 최종 모형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비교할 수 있으니까 계속 할 때마다 비교해서 좋은 걸로 오버라이드 시키는 이런 거를 또 이렇게 구성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최적화를 시키는 거네. 예, 그러니까 모형이 업데이트가 자동화되는 거예요. 그냥 모형의 파라미터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니고 모형 자체도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워크플로우로 그냥 하나 만들어 버리니까 이게 그 생산성이라는 게 훨씬 더 큰 거죠. 예전에 사실 있을 때 힘들었던 게 막 그런 업무 프로세스가 만들어 복잡한 누가 데이터 불러주면은 누가 만들고 적재하고 돌리고 하는데 이거 시스템화 어떻게 하지? 라는 게 되게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이런 플랫폼에서 이렇게 만들면은 그냥 이게 시스템인 거죠. 그 안에 모형이 숨어있는, 녹여있는. 자, 오늘 내용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요 방송을 보시면서 우리도 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한번 이런 걸로 이게 쉽고 파워풀하다니까 한번 해볼까 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치면 되는 겁니까? 일단 만나야 되고 만난 다음에 뭐 상담을 한 저희가 보통 하는 절차는 처음에 이제 미팅을 해서 우린 이런 뭐 니즈가 있다든지 이런 분석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저희가 얘기를 해서 상황을 조금 파악을 하고 일부 데이터를 좀 보는 경우도 있고요. 받아서. 왜냐면 어떤 데이터인지 알아야지. 왜냐면 이 분석이란 게 아무리 좋아도 데이터가 없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면은 저희가 뭐 파일럿이나 POC 같은 걸 해서 실제 이게 워킹 하는지를 그 워크플로우를 그 작업을 한번 짧은 기간에 해서 이게 정말 잘 되면은 실제 구축으로 바로 연결시키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어떻게 그 워크플로우 만들어주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데이터만 있다면. 그죠? 물론 이제 그 워크플로우에 들어가는 모형을 만들기 위한 거는 조금 필요하죠. 어쨌든 간에 그 김 이사님께 연락을 하기 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빅데이터 우리도 한번 분석이 필요한데 그거보다는 그죠? 뭔가 아까 예를 들면 아까 식품회사처럼 뭐 우리가 불량 재고가 많이 남으면 우리 굉장히 손해를 본다. 아니면 게임회사처럼 뭔가 사용자들이 뭔가 사용자들이 뭔가 빨리빨리 빠져나가는 것도 방지해야 되고 이런 뭔가 확실한 뭔가 그 데이터 분석해야 될 목표가 크든 작든 명확했을 때 그때 확실한 그 워크플로우도 금방 빨리빨리 나올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모형도 빨리 나올 수 있고. 그렇죠. 가장 힘든 게 뭘 해야 될지가 확실히 안 정해있으면은 그게 굉장히 힘든데 니즈가 구체화된다면은 진행이 훨씬 빠를 수 있죠. 오케이. 우리 어떤 문제를 그 회사의 어떤 비즈니스 문제를 데이터를 이용해서 뭔가 풀고 싶은 그런 기업에 있는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최근에 많이 다양한 알고리즘 그리고 다양한 기능들 훌륭한 솔루션을 이용하면은 예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생산성을 가지는 문제 해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